여러분, 앙찌입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에 투자하기 전에 체크하면 좋을 5가지 지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야후 파이낸스에 들어가시면 오늘 소개해 드리는 정보들을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의 덩치, 규모를 알고 투자를 하면 좋겠죠? 시가총액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시가총액 1등 회사인 사과 회사의 시가총액은 약 2.3조 달러로 우리나라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이랑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시장이 얼마나 큰 규모의 시장인지 이 시가총액 규모만 봐도 새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숫자를 봐도 이게 큰 건지 작은 건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더 그럴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우리나라 기업이랑 비교를 해보면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S전자 시가총액이 약 500조 원인데요. 만약에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의 시가총액이 이 S전자보다 높다면 이 기업이 우리나라 코스피 시가총액 1등 S전자보다 더 높은 가치평가를 받는 엄청나게 큰 대형주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정해진 기준이 있긴 합니다. 보통 미국에서는 시가총액 100억 달러 이상을 대형주, 라지캡으로 분류를 하고요. 그 이하는 중소형주, 미드, 스몰캡으로 분류를 합니다. 또 시가총액이 이렇게도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업종의 경쟁사와 비교해서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의 주식이 지금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C콜라 회사와 P콜라 회사가 직접적인 경쟁사인 만큼 두 기업 간의 시가총액 격차가 최근에 크게 벌어졌다면 어느 한쪽이 오르든 어느 한쪽이 떨어지든 다시 이렇게 격차를 좁힐 거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 기회를 찾아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 따라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저평가된 기업을 매수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 고평가된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은 얼마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예를 들어 오늘 거래량이 100만 주라면 오늘 100만 주의 주식이 매수 혹은 매도됐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거래량이 많은 주식이라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활발히 매매를 한다는 얘기가 되고, 반대로 거래량이 다른 주식보다 적다는 거는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을 적게 갖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거래량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관심을 많이 받은 만큼 그만큼 주가가 단기 과열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적다고 꼭 나쁜 것도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다면 그만큼 주식을 보다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거래량과 최근 3개월 평균 거래량을 보는 게 팁입니다. 3개월 평균 거래량보다 최근 거래량이 더 많다면 현재 평소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해석을 해볼 수 있고, 반대로 3개월 평균 거래량보다 현재 거래량이 더 적다면 지금 관심이 비교적 식은 걸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베타입니다. 베타는 지수 대비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이 숫자가 1보다 크면 클수록 S&P 500보다 더 변동성이 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베타 값이 1이라고 적혀 있으면 이 주식은 S&P 500이 움직이는 것과 비슷한 변동폭을 갖고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S&P 500이 오늘 플러스 마이너스 1% 움직였다면 이 종목도 오늘 플러스 마이너스 1% 오르거나 떨어졌다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베타 값이 1.5라면 시장이 플러스 마이너스 1% 움직였다면 그 종목은 플러스 마이너스 1.5%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흔히 고베타, 하이베타라고 하면 시장 대비 변동성이 높은 종목을 말하고, 저베타, 로우베타라고 얘기를 하면 시장 대비 변동성이 낮은 종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큰 종목을 일부러 찾아다니시는 분들은 베타 값이 큰 것만 찾아서 투자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변동성이 좀 낮은 게 좋다, 무섭다 라고 하신다면 이 베타 값이 1보다 작거나 1에 근접한 종목을 찾으시면 됩니다. 물론 이 베타 값은 주기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투자하기 전에 한 번씩 체크를 해주면서 내가 지금 투자하려는 종목의 변동성이 얼마나 크고 작은지 미리 알고 매수를 하시면 더 대응을 하기 수월하시겠죠. 네 번째는 기관 보유율입니다. 말 그대로 이 종목을 기관이 얼마나 보유를 하고 있는지 나타내주는 지표입니다. 만약에 기관이 80% 들고 있다면 나머지 20%는 개인 투자자들이 들고 있거나 혹은 일반 내부자들이 들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량주일수록 기관들이 많이 들고 있을 확률이 높은데요. 예를 들어 보통 사과회사나 G 검색포털 회사 같은 우량 기업들은 50% 이상의 높은 기관 보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TF, 펀드, 연기금 같은 대형 기관에서 많이 들고 있다
있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반면 중소형주인 A 영화관 체인 회사는 기관 보유율이 약 20% 수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기관들이 많이 들고 있다기보다는 주로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매매되는 종목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물론 기관 보유율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다거나 위험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개인 비중이 높으면 그만큼 뉴스가 터질 때마다 좀 변동성이 높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 나는 변동성이 비교적 낮은 안전한 투자를 하고 싶다면 기관들이 50% 이상 보유를 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표 주가입니다. 사실 목표 주가는 말 그대로 목표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 있는 지표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문가, 애널리스트 분들이 내는 의견을 참고해 볼 수는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의 목표 주가가 현재 주가보다 낮다면 최근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나? 조심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왜 애널리스트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저평가를 하고 있을까? 어떤 우려가 있을까? 이렇게 역으로 한번 찾아 나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큰 우려가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또 역발상 투자를 해볼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 현재 주가가 목표 주가보다 낮다면 그만큼 앞으로 상승 여력이 더 많다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목표 주가가 정말 의미가 있는 건지는 그 근거를 한번 면밀히 살펴봐야 되겠죠. 왜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목표 주가를 높게 잡았을까? 왜 그들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현재 주가는 오르지 않았는가? 어떤 우려가 있나? 탐색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전문가들의 목표 주가를 참고를 해보다가 나중에는 스스로 목표 주가를 내보는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면 좀 더 기준 잡힌 매매를 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5가지 지표를 야후 파이낸스에서 단 5분이면 쓱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투자하시기 전에 꼭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